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5월 경기도교육청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고 실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A 합 B 확률 A 더하기 B 확률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뭐 A 더하기 B 확률하고 교집합 사이 확률 그렇게 줬죠. 교집합의 확률을 좀 물어봤는데 확률에 좀 더 센 정렬을 좀 물어보는 거죠. A 합 B 확률 처리하게 되면 A 확률에다가 B 확률 더하기 하고 교집합 확률을 좀 빼야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과는 거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합집합 확률이 3분의 2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교집합 확률 구해가니까 이것을 뭐 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확률하고 B 확률의 합은 그거 4배 되니까 4x 빼기 x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x 값이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교집합 확률 x는 9분의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4번 바른 답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이계수 주어져 있습니다. 양수의 값 물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쪽에 이제 제곱이라는 부분이죠. 6번 중에서 그렇다면 여기 a x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두 번 선택하면 되죠. 두 번 선택 ax 제곱 이렇게 이 부분들 두 번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를 좀 4번 선택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반항 부분들을 원래 문자로 좀 처리해야 되는데 4제곱 제곱이 두 번인 경우니까 이렇게 좀 금방 판단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6 콤비네이션이 a 제곱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계수가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좀 3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6 콤비네이션 2는 3 곱하기 5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30 이렇게 처리되는데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a 제곱은 2입니다라고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양수 a다라고 해주면 돼. 루트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 계수 성질이죠. 이항 정리 파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조금만 학습하게 되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제 다항식이 전개식에서 계수 살펴가는 거니까 이 일반항 부분들을 알아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25번입니다. x, y, z, w 값이 4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사이에서 점점 크기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짝수들이라고 했네요. 모든 순서상. 그럼 짝수면은 4, 6, 8, 10, 12 이런 숫자들로 구성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커져가고 등호가 같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중복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좀 출제가 된 거죠.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기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4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중복조합을 연결시켜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9에다가 8 커뮤니케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8, 7, 6, 5 되겠고 4, 3, 2 이렇게 좀 약분하니까 8 수거되고 여기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7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 70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 뭐 함수 대응이죠. 함수 대응 형태, A, B 이렇게 좀 커졌을 때 결과가 FA, FB 점점 커져가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대응, 이런 부분들이 중복조합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론이니까 중복조합의 대표 유형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6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하고 2하고 나온 결과가 4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F1하고 F2 나온 결과가 좀 4가 될 때는 1, 3 이런 수 구성으로 대응되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F1, F2 합이 2, 2 이렇게 되는 구성하고 두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조건은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1, 3이 서로 이제 크로스해서 대응되는 거니까 뭐 대응 방법은 뭐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숫자들 1, 2 빼고 3, 4, 5 숫자는 뭐 4개의 원소에 따른 조건이 없으니까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대응되면 되겠죠. 1은 함수의 치우기다 이런 조건이 있군요. 1이 좀 나와야 되는데 1은 지금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4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곱하기 64 이렇게 처리돼서 128입니다라고 가질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로 대응되면 대응되는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자, 문제는 요 1이 꼭 대응돼야 되겠네요. 그럼 3, 4, 5에서 1을 꼭 반드시 좀 대응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냥 전체 가지수 4의 세제곱에서 1이 대응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이 아닌 2, 3, 4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3세제곱 이런 형태를 좀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4에서 그럼 27을 좀 이렇게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3에다가 7 이렇게 되겠고 5에서 2 빼니까 37 이렇게 되는가요? 37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것은 뭐 두 개 가지수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50에 165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 구하면 되겠죠. 5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의 어떤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함수 대응은 조건들을 좀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내용인데 지금 F1, F2 합이 4가 됐을 때는 1, 3 되는 경우, 2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큰 틀에서 둘로 나누고요. 1, 3 됐을 때는 또 두 번째 조건인 1이라는 원소가 좀 이미 좀 대응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원소 대응. 두 번째 조건 할 때는 1이 대응이 안 돼 있는데 나머지 원소들을 좀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서 1이 아예 빠진 경우를 빼서 순간적인 6건을 좀 이용한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어야 될 아주 좀 재미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순서성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곱하기해서 108이 된다는 얘기는 뭐 수 구성 자체들을 이거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뭔가 소인수 분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2제곱에 3세제곱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배열해서 A, B, C, D에 배치해주면 되겠죠. 서로 같은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같은 수가 뭐 네 숫자니까 네 숫자가 다 같아질 수는 없어 보이는 거니까 세 개가 같아질 때 3, 3, 3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개가 같아질 때는 2 같아지게 되면 3세제곱 나왔으니까 3하고 9 배치해주면 되겠고 3, 3으로 같아지게 되면은 3도 남고 4도 남았는데 12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2하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 6도 있네요. 6, 6 이렇게 처리해주면 2는 다 사용됐고 1,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좀 가지수들을 좀 분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이 수들을 이제 A, B, C, D 이제 배치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구성들 다 찾았으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건 뭐 4가 어느 문자에 좀 대응할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 개 이제 같은 문자 나열 형태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런 형태의 계산 그럼 12가지입니다 되겠고 이런 거에 3번 등장했으니까 36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뭐 40가지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주어진 문제 곱하기 돼 있다는 얘기는 뭐 구성들을 이제 이 소인수 분해한 108 소인수 분해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숫자들을 좀 배치해 가면 되겠다는 얘기고 같은 수가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조건이니까 같아질 때 이제 체계를 밟아간 거죠. 세 개일 때, 두 개일 때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를 밟아가면서 어떻게 경우수를 구해갔는지 경우수를 가는 이렇게 경우수가 이제 이런 이제 논리 체계를 어떻게 좀 세워가는 이런 관점이 경우수니까 뭐 이번 문제를 통해서 경우수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적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8번 4점짜리 신경 많이 써야 될 문제 시작합니다. A열 3개, B열 4개, 7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7명이 7개의 좌석에 앉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한 좌석에 한 명 앉는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A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학년이 앉습니다. 같은 학년은 또 이웃해서 앉는다 되고요. B열에는 같은 학년끼리 좀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전체를 좀 뭐 계산하게 되면 전체는 7명이니까 7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확률 계산할 때 쓰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A열하고 B열에 앉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A열에 1학년이 2명이 이렇게 좀 앉는다고 치고 그다음에 2학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3학년이 3명이었는데 3학년이 3명이 있는데 3학년을 뒷좌석에 셋을 다 앉힐 수는 없죠. 뒷좌석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3학년이 자동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B열에는 2학년 둘에다가 3학년 둘 이렇게 앉는 경우 여기에 2학년 둘에 3학년 하나 오게 되면 1학년 둘에다가 3학년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가지수 똑같은 거니까 한번 구해서 이제 2배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학년이 둘이 오게 되면 이때 이제 1학년이 올 때랑 그러면은 1학년 1명에다가 2학년 2명에다가 3학년 1명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형태. 이것도 여기에 3학년에다가 2학년이 오는 경우니까 또 이렇게 2번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씩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뭐 두 가지 똑같은 거니까요. 위에 부분들을 계산할 때도 2 곱하기 해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1학년 둘을 앉는데 요 둘이 좀 붙어야 앉아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둘이 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앉는 방법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는 거죠. 두 가지가 있겠고. 됐습니까? 3학년이 좀 와서 앉아야 되는데 3학년 애초에 3명이니까 세 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앞쪽에 좀 앉혀가면 되겠습니다. B열에 좀 그러면 이런 학년들이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타면 안 되는 거니까 건너뛰어서 앉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넷이 있는데 이렇게 앞에 둘 하고 뒤에 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학년 배치를 먼저 하게 된다면 뭐 2가 되겠고, 그 학년이 또 이렇게 앉을 좌석이 처리가 되게 되면 앉는 가지 두 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 3, 8, 24 곱하기 일단 8 이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아래쪽 계산을 또 일단은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학년들이 앉는 자리가 이제 일단 두 가지가 되겠고, 앉는다면은 3 곱하기 해서 이제 앉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앉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2학년도 앉아야 되잖아요. 1학년 앉을 때 앉는 가지수가 또 두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좀 앉는 가지수가 되겠고, 뒤쪽에는 이렇게 좀 앉는다라고 치면은 여기 2학년만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먼저 1, 3학년을 앉히면 되죠. 2팩토리얼 해주면 되겠고, 두 명 앉게 되면 틈이 3개 있으니까 그곳에 2학년 앉으니까 3 곱하기 2의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4에다가 여기가 또 2가 또 남았죠. 또 24 이런 형태로 계산할까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4 공통에다가 8 더하기 24 이런 형태로 처리해 주면 되겠고, 7, 6, 5, 4, 3, 2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구해가면 되는데, 4, 3, 2 곱하기 한 이 부분들이 24라고 또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 2가 또 약분되나요? 7, 3, 5 약분하고 4, 12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5, 35, 105가 되겠죠. 105에 16 이렇게 처리해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6이 2인 수밖에 없으니까 약분 더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05분의 1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갑자기 레벨이 확 퍼졌네요. A열에 이제 두 개 학년이 와야 되는 거니까 1학년이 올 때, 2학년이 올 때, 3학년이 올 때, 이때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올 때는 3학년이 좀 3명인데 3명인데 뒷좌석에 다 가게 되면 뒷좌석에서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3학년 한 명을 좀 반드시 이렇게 일렬로 보내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구성 자체가 좀 똑같은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이때 이제 계산할 때는 일단 뭐 큰 틀 두 가지 좀 처리해줬고, 일단 자리 자체가 두 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종류가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나열해서 앉고 그 다음에 3학년 오고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런 형태. 밑에 부분들 3학년 올 때는 일단은 뭐 자리 자체는 두 개가 돼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을 오는 가지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년이 이제 오는 가지수 이렇게 저기 또 두 가지 이런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체계를 밟아가면서 좀 풀어간다는 이 부분들 설명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스스로 하려면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연습장에다 좀 메모 남겨가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모든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됐습니다. 합해서 11이 되겠다. 이렇게 부정방정식골 형태가 된 것은 이건 뭐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되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좀 나왔다 보면 되겠죠. 근데 A 더하기 B가 짝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짝수가 2개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짝수가 2개가 되게 되면 2개라고 치면 홀수가 3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짝수가 근데 5개를 합해서 11이 돼야 되는데 짝수가 3개일 수는 없는 게요. 3개가 되면 홀홀 합해서 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짝수가 4번에 홀수 하나, 뭐 이렇게 큰 틀 구성은 좀 두 가지 구성으로 좀 나눠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A, B 부분들하고 C, D 부분들이 되는데 짝수가 이쪽에 이렇게 주어지고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A, B, C, D 되는데 홀수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제 홀수 하나를 CD 중에서 하나가 홀수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4개가 짝수가 될 때는 이건 뭐 여기는 뭐 A, B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홀수 하나 남은 부분들, 과연 어느 게 이제 홀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큰 틀에서는 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또 조금 이제 세분하면 또 세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중복조합 형태로 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중복조합을 펼 때 짝수 이런 부분들, 이게 만약에 A 부분이라고 치면 A라는 부분들 짝수 처리해주면 2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가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홀수 부분들 이렇게 만약에 B라고 처리해주면 홀수 부분들은
2b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제 좀 잘 적용해서 이게 좀 a, b, c, d 이 합 11 부분을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11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여기 4에다가 3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2배의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일단은 4, 5, 6, 7을 좀 빼니까 4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2 한 번 더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쪽은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뒤는 또 여기 과연 이거 홀수가 누가 되냐니까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똑같은 식을 좀 풀어가야 되니까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 그렇게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얼마인가요? 7에다가 6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4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60까지입니다 라고 결과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좀 해결됐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홀수가 어디냐가 좀 중요한 거죠. 홀수 부분이니까 세 가지 처리되겠고 이때는 짝수가 4개네요. 그럼 이때는 가서 보죠. 어떻게 될까요? 2배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8에다가 9가 쓰니까 2가 되는가요? 약분하면 1인데요. 그렇습니까? 이거 그러면 뭐 아이고 그냥 어떻게 되죠? 그냥 쓰나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서로 다른 닫게 중복해서 한 개 되는 거. 뭐 2를 과연 어디 줄까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3 곱하기 5에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1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75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75 이렇게 좀 답해가면 되겠죠. 자, 부정방정식 형태의 중복조합, 짝수다라고 돼 있고 짝수가 2개 이상, 다를 좀 잘 이용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인 경우에서 2개일 때, 3개일 때가 없어서 이제 4개일 때 이렇게 해서 큰 틀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B 짝수를 주는 방법을 좀 이렇게 조금 세분해 주니까 다시 좌측이 2가지로 나눠져서 처리.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 우리가 짝수 부분들, 그다음에 홀수 부분들, 중복조합 처리하기 위해서 문자를 좀 어떻게 살짝 좀 치환하는 모양으로 좀 살펴가는지.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유가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부분들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풀의 특징이라서 이렇게 좀 치환해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내용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은 둘레를 또 6등분한 6개 점 중심 표시되어 있습니다. 7개의 점에 1부터 7까지 적힌 7개의 깃발을 한 개씩 놓는다 이런 얘기가요. 만족시키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조건이 있겠죠.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또 같은 것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발에 놓여있는 7개의 점 중에서 3개의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이렇게 유탄 이런 부분이 이게 다 정삼각형이죠. 놓여있는 깃발의 수의 합은 12 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호호. 자, 그렇다면 모든 정삼각형들에는 뭐 중심이 다 관여되어 있으니까 중심에 어떤 숫자를 놓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심의 숫자가 좀 1인 경우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숫자는 2, 3, 4, 5, 6, 7이 있는데 7이 좀 큰 숫자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7을 주변에는 과연 어떤 게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12 이하 됐으니까 11까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2, 3, 4까지 가능해요. 이런 숫자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을 좀 이렇게 한 곳에다 딱 놓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원수니까 기준 잡았으니까 7 일단 놓고 한 가지 되겠고 그 좌우에다 놓을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2가지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됐습니까? 2개 놓고 이제 한 번째 남는 거랑 4 빼고 이제 5, 6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 합하더라도 12 넘어갈 일이 없는 거죠. 11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열심히 아무렇게나 놓으면 되는 거죠. 열심히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 36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 1을 이렇게 좀 놓게 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겠습니까? 1,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놓겠고 역시 7이 관심사죠. 2가 처리됐으니까 놓을 수 있는 게 1, 3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7 기준에서 놓고 그러면 기준에서 놓고 그 다음에는 1, 3 놓는 가지수가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 5, 6을 놔야 되는데 지금 10까지 되는 거니까 5, 6이 또 이웃하면 안 됩니다. 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을 또 가운데 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6을 가운데 놓으면 안 되죠. 그럼 한쪽에다 놓고 6을 놓는 가지수가 두 가지. 6 옆엔 4가 와야 되니까 아이고 자동이네요. 이렇게 가지수가 이제 네 가지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심의 숫자가 3이 오게 되면 7에 올 수 있는 경우는 9까지 되니까 1, 2가 올 수가 있겠고 그러면 3, 4, 5,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당장 아이고 숫자들이 아이고 중심에 3이니까 3을 좀 빼고 생각해야죠. 3 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숫자 이제 5, 6 부분들은 이제 계속 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대는 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 이렇게 돼서 10 되더라도 13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5, 6도 안 되는 거겠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성립하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러면 위에 구현 36가지 그다음 4가지 합해서 40가지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40가지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중심이 모든 삼각형에 반해되니까 중심에 어떤 숫자가 놓이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 과정이죠. 그 다음엔 또 이제 12 이하 됐을 때 이제 가장 큰 수인 7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7을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넣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주어진 조건들이 있을 때 그 조건들을 가장 이제 최적합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그런 과정, 그런 논리적인 절차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데 좀 제 설명 좀 잘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월도 경기도교육청 확통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